안녕하세요 여러분, 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연말 이슈, 연초 이슈, 독감 이슈로 호되게 고생하다가 정신을 간신히 차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보 과잉 시대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영감 기록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를 왜 찾아보시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내 삶에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정보를 소비하다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막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이 많은 정보 중에 무슨 정보가 나한테 맞는 정보인 건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심지어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마주할 때마다 정보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영감 기록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 기록 생활이 10년 차가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오늘도 소개를 해보면, 정보 선택이 쉬워지고요. 정보를 나에게 맞게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길을 잃을 확률이 줄어들고, 길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쉽게 다시 온트랙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길 바라면서, 일단 3가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선택한 정보 속에서 영감을 얻는 방법, 세 번째는 그것을 기록하는 팁. 왜 이성적 선택이 아니라 직관적 선택이냐?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삶이라는 영역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만 한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삶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내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감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감이라는 거는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얻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워낙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정보 선택 정도의 범위에서는 좀 직관을 써서 선택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 리스크가 없잖아요? 리스크라고 해봤자 나에게 좀 잘 안 맞는 정보를 선택하게 되는 것? 약간 그 정도이고, 근데 진짜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직관이 알려주는 정보를 따라갔을 때 그 의외의 정보에서 의외의 영감을 얻게 돼서 내 삶의 돌파구를 찾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이런 발견들, 이런 의외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한층 재밌어지고,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정말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또 재미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요즘 내 삶의 주제, 관심사, 화두, 풀고 있는 인생 숙제, 이런 것들을 의식화하고 언어화해서 정리해 두는 겁니다. 직관에게 무엇을 찾아야 해 라고 인풋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들 들으시면서 생각이 나시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골라서 명확하게 언어화해보는 겁니다. 제 경험상 3개 정도가 적당했거든요. 3개를 넘어가면 좀 분산이 돼서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 숙제가 뭐냐, 이거를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풀고 있는 숙제 1. 나만의 컨텐츠 기획 방법 만들기. 2.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 맞추는 루틴 만들기. 3번째, 커리어 방향성 설정하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어디에 붙여놓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직관에게 이렇게 인풋을 줬으니 이제 정보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탐색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라는 건 영상, 텍스트, 말,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모든 종류의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책, 뉴스, 신문 기사, 포스팅된 글, 노래 가사, 심지어 댓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 있죠? 흘러가는 말이든
의견이든 주장이든 이런 정보들을 막 집요하게 찾으려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열린 마음으로 정보들을 탐색하는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열린 마음으로 유튜브 피드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보면서 뭔가 느낌이 오는 정보 있죠. 내 몸이 반응하는 정보. 바로 이거야. 이게 필요했어. 혹은 왜 왠지 눌러보고 싶은데? 내 몸이 이렇게 뭐 반응한다든지 아니면 눌러보기 싫은데 막 신경 쓰이는 정보 있어요. 이 겉에 포장지는 거부감이 드는데 신경이 쓰이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던 거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풀고 있는 숙제에 답을 주는 콘텐츠도 발견하게 되실 거고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풀고 있는 숙제랑 막 접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숙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정답이 있는 시험 문제를 너무 오래 풀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좀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좀 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요. 삶의 정답이 어딨어. 절대적으로 옳은 정보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소비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 정보가 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특히 그 정보를 굉장히 성공했거나 권위가 있거나 매력적이거나 설득적인 사람이 이야기하게 될 경우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뇌 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속에는 정보를 만든 사람의 정답만이 있다.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죠. 이 정보 속에는 제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일 거잖아요. 비슷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저의 맥락에서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제 안에서는 진실성과 완결성을 갖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서 일부가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한 문장이 맞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한 단어만 맞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는 사람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은 정답이 없어. 정보들에서 나만의 정답을 찾는 단서와 힌트만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바꿔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서와 힌트를 가지고 자기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단어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인포스널라이징. 정보, 인포메이션이랑 개인화, 퍼스널라이징을 결합해서 인포스널라이징. 괜찮지 않나요? 이 인포스널라이징 과정은 정보에 나라는 사람을 넣어서 해석을 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나에게 맞지 않은 정보를 선택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맞지 않는 정보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다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짜증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죄책감, 불안감이 유발이 된다든지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정보들은 우리가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정보라는 거는 그냥 지금 내 시점에 맞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느낌이 드는 정보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다른 거를 선택할 기회를 잃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나한테 맞지 않는 정보를 손에 들고 있다는 건 내가 나에게 잘 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회를 없애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말자. 무의식 중에 이 정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 속에서 나를 잃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이 정보가 정답이고 진리야 라고 생각하면 이 정보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 안 맞으니까 나에게서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 발견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잔뜩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감사일기 쓰라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인생의 시점에서는 감사일기 쓰는 게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법, 정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지금 내 상황과 현재 상황에서 느끼기에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점점 더 모르겠고 불편하다고 하면 그거를 굳이 구태여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나랑 안 맞네? 이렇게 가볍게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선택을 했더라도 이런 느낌이 드는 정보라면 과감하게 버리셔라.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몰입이 되고 즐겁고 영감을 이미 느끼면서 이렇게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중요한 거는 바로 띵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인데 띵 하고 이렇게 종소리가 띠리리링 울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컨텐츠 전체가 나한테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컨텐츠의 경우는 잘 없어요. 컨텐츠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해도 잘 되고 공감도 잘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반드시 특정 구간이 있습니다. 띵 하고 울리는 아하 모먼트라고도 하죠. 그런 구간이 바로 띵 구간인데 이런 구간이 내가 처한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단서와 힌트를 얻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기록이 시작이 되는데요. 띵 구간을 캡처가 가능한 것들은 영상 글 캡처하시고 너무 긴 것들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고요. 질문 3가지를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다 답하셔도 되고 1개에만 답하셔도 되고 바로 질문하는 과정이 바로 인포스널라이징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띵 구간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숙제와 연결지어 봤을 때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은지 실제 그 정보의 뉘앙스랑 좀 달라도 그 뉘앙스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로 읽히는지를 포착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정보 자체보다는. 예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어떤 시즌의 인생 숙제가 내 삶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 피드를 막 내리다가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먹방 브이로그 컨텐츠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리는 그 먹방 그게 나한테 왜 추천에 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안 눌러보려다가 느낌이 있으니까 눌러보자 하고 이제 눌러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 친구가 여행하는 거, 그 친구가 사고하는 거, 그 친구가 말하는 걸 보니까 저게 정말 자기 생겨먹은 대로 사는 모습인 것 같다. 정말 저 친구는 그 순간에 자기 삶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어떤 특정 장면들을 보니까 그런 영감이 오더라고요. 이 먹방 브이로그는 제가 가지고 있던 숙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전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직관적으로 뭔가 반응이 있었고 그 컨텐츠를 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숙제랑 어떻게 연관이 되고 저게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제가 캐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의 숙제를 푸는 단서와 힌트가 됐고 영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본 순간 저게 내 삶에 집중하는 사람의 삶의 예제인 거구나.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감각이라는 거를 그 브이로그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감이 저한테 굉장히 그 시기에 어떤 삶에 집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감과 자양분이 되었어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나만의 컨텐츠 기획하는 방법을 좀 디벨롭 해야겠다 이런 인생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언어화해서 숙제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 소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인터뷰 컨텐츠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눌러봤어요. 인터뷰 컨텐츠의 주제는 그 컨텐츠 기획하는 방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컨텐츠였어요. 그 메인 주제랑 상관없는 곁다리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서 인터뷰이가 단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한 문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문장이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한 문장이었어요. 나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구나. 원래 어려운 거구나. 이게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를 그 한 문장에서 인사이트를 받으니까 그냥 컨텐츠를 기획하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단어를 고르고 말을 고르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었어요. 이제 기록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신에게 잘 맞는 기록 툴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정보 소비 습관을 좀 파악을 해서 적절한 툴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 정보 소비 습관을 봤을 때
출퇴근 시 침대에서 소파에서 이렇게 좀 누워서 정보를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노션으로 했었어요. 그 노션을 켜고 뭔가 각 잡고 앉아서 적어야 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고 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감 기록도 아이폰 기본 메모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할 때는 핸드폰으로 하고 노트북으로 할 때는 바로 또 노트북으로도 연동이 되니까 본인의 그 정보 소비 습관을 잘 파악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제목란이 있고 정보의 출처 나중에 다시 들어가 봐야 되니까 뭐 링크가 될 수도 있고 책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띵 구간을 캡처하실 수 있으면 캡처하시고 요약할 수 있으면 요약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인퍼스널라이징을 하시는 거죠. 그 정보가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줬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내 숙제와 연결지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은지를 이제 적어 보시는 거죠. 저는 이거를 바로 적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웬만하면은 진짜 영감이 있을 것 같은 정보는 나중에 볼 영상이라든지 나중에 볼 컨텐츠로 따로 저장을 해놔요. 사실 영감이라는 거는 처음 그 정보를 소비했을 때가 가장 크거든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살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정보 소비에 쓰는데 이게 그대로 흘러가고 휘발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진짜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정보 소비에 대한 전략 어떻게 정보를 소비하고 앞으로 평생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의 단서, 힌트 이런 것들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기록 생활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찰떡같이 선택한 영상이기를 바라보고 또 이 영상에서 띵 구간이 많이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돌아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새해에는 좋은 일 가득가득 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해요.